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 딥러닝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문을 연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퍼셉트론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최초의 인공 뉴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말 복잡한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걸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 한 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퍼셉트론의 핵심 원리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딥러닝의 그 근본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퍼셉트론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결정을 내리는 작은 로봇,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소풍을 간다, 안 간다, 딱 1 아니면 0, 이걸 결정하는 거죠. 네, 이 로봇은 몇 가지 부품이 필요한데요. 먼저 입력값 X라는 게 있어야 해요. 날씨는 맑은가? 1 또는 0이겠죠. 숙제는 다 했나? 이것도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입니다. 아, 그리고 그 정보들 각각이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나타내는 가중치 W라는 게 있군요. 만약에 소풍 결정에 날씨가 숙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날씨 정보에 더 높은 가중치가 붙는 거고요. 그렇죠. 이 가중치가 풀수록 해당 입력 정보의 파워가 세다고 보시면 돼요.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음 단계는 이 정보들을 합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각각의 입력값에다가 해당 가중치를 곱해요. 그걸 전부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날씨 정보, 날씨 가중치 플러스 숙제 정보, 숙제 가중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나온 총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가 미리 정해둔 어떤 기준점, 임계값, 스레시홀드를 넘는지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아하. 그 기준점을 넘으면 로봇은 간다, 1.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못 넘으면 안 간다, 0.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준선, 이게 바로 활성화 함수라고 불리는 거고요. 네, 여러 신호를 하나로 모아서 딱 부러지게 yes 또는 no, 이걸 결정하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각각의 중요도, 즉 가중치를 따져서 합산 점수를 내고 그 점수가 기준, 임계값을 넘느냐 마느냐, 이걸로 최종 출력을 결정한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신경망 작동의 정말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날씨 맑음, 이건 입력값이 1이고 이게 아주 중요해서 가중치를 5라고 쳐보죠. 그리고 숙제 못함, 이건 입력값 0이고 가중치는 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소품을 가기로 결정하는 그 기준점, 임계값은 6점이라고 가정해보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5 더하기 0 곱하기 2니까 총 5점이 나오죠? 아하, 5점. 기준점인 6점에는 못 미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소풍 안감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높은 가중치의 긍정적인 입력이 있어도 다른 요소들이랑 합쳐진 점수가 기준을 넘지 못하면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명료해 보이는 퍼셉트론에게도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고요? 네, 아주 결정적인 한계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오직 하나의 직선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나의 직선이요? 네. 그런데 현실의 많은 문제들은 직선 하나로 이렇게 갈담하게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XOR 문제라는 겁니다. Exclusive OR, 배타적 논리학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어른일 때만 입장 가능하다. 이런 규칙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아이거나 00, 둘 다 어른이면 11, 입장할 수 없고 둘 중 한 명만 어른일 때 10 또는 01만 입장할 수 있는 1 상황이죠. 네네. 이 상황을 그래프의 점으로 찍어보면요. 입장 가능 그룹이랑 입장 불가 그룹을 단 하나의 직선으로는 절대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어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단순히 직선 하나로 나눌 수 없다는 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약점이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당시로서는 정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이었던 거죠. 이 문제는 퍼셉트론 하나만 가지고는 이런 기본적인 논리 연산,
XOR 연산조차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했고요. 이게 인공지능 전체에 대한 회의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못 푸는데 어떻게 복잡한 인간지능을 흉내내겠는가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죠. 아하. 사실 뭐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문제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이 직선 하나로 딱 나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AI의 겨울, 인공지능 연구가 잠시 주춤했던 시기가 오기도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게 바로 그 한계가 돌파구를 열게 된 계기가 됐어요. 하나의 직선이 안 된다면 그럼 여러 개의 선을 조합하면 되지 않을까? 퍼셉트론을 한 층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으면 더 복잡한 경계선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XOR 문제 해결 실패가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단일 유련의 명확한 한계를 딱 보여주니까 연구자들이 연결 그리고 깊이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딥러닝을 가능하게 한 핵심 아이디어가 된 거고요. 와, 그 아이디어가 바로 다층 퍼셉트론, MLP,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딥러닝의 실질적인 시작이었군요. MLP가 그 골치 아픈 XOR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선형적인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 열어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은 그 자체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지금의 현대 딥러닝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정말 한계가 오히려 혁신의 어머니가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저희는 딥러닝의 정말 작은 씨앗,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그 명확했던 한계가 어떻게 또 역설적으로 딥러닝 시대를 열게 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전 과정이네요. 네, 이 단순해 보이는 계산 모델 하나에서 시작된 여정이 지금의 이런 AI 혁명까지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층을 쌓는다는 아이디어가 정말 모든 것을 바꾸었죠. 어쩌면 정말 가장 단순한 요소들의 연결과 쌓아올림, 이것이야말로 복잡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퍼셉트론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꾸는 지금의 딥러닝 기술처럼요. 여러분은 이 연결의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